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귀에 익숙할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어떤 증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영학 회계가 녹취록인데요. 탐사 전문 뉴스타파가 12일에 이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따끈따끈한 뉴스도 올렸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네.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지금 여기서 좀 그 인터뷰 진행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본방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조금 더 이어가도 되겠죠? 네, 기자님? 시간 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영학 녹취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버전, 이게 몇 가지 버전인데 약 1,3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네. 1,300페이지요? 와, 어마어마한 분량이네요. 파일로는 한 10기가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문을 그러면 지금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까? 네. 12일 목요일에 올릴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검토를 해보셨어요? 네. 일단 재판에 유력한 증거를 검찰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검찰이 스스로 유력한 증거라고 낸 것을 검찰 보증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일부 또 내용을 그러니까 배치되는 유동규 남욱이 이제 진술을 바꾸면서 정영학 녹취록과 배치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천화동이 1호의 그분 아니면 지분 이제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과라고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 아시겠지만 1, 2년 뒤에 이 정영학 녹취록이 10년치예요. 네. 10년치인데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에 네. 2021년에 수사를 할 거니까 오늘 가짜로 말을 하자.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을 맞추자.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예지자나 선지자가 아니면 그럴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조금 전에 지금 따끈따끈한 기사가 일단 그 출고가 됐고 올라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해 12월 29일에 그 언론인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이제 김만배가 발언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영학과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한 녹취록을 보도를 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기록을 또 다시 좀 살펴보니까 예. 2021년 10월 20일에 남욱이 세 번째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계에 대한 로비를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정영학과 함께 각각 3억 원씩 각출을 당했다. 김만배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뜻하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이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 남욱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언론계 로비랑 비슷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판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한 번 골프장 갈 때마다 김만배가 500만 원씩 가져나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는 겁니다. 어허. 네. 그럼 언론인한테 돈 뿌린 것뿐만 아니라 판검사한테도 돈을 뿌렸다.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혹시 그 판검사의 실명이 나옵니까? 진술 조서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예. 고위 법조인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어허. 이 법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로비를 펼쳐서 검찰 수사 어떤 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정황이 나옵니다. 이게 이른바 50억 클럽하고는 별도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욱이 한 얘기는 아주 일상적인 여러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같고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거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로비를 펼쳤고 실제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그건 범죄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녹취록에 있지만. 네. 아니 수사 단서가 나는데 수사를 안 해요? 글쎄 뭐 어차피 그 검찰의 수사는 검사 마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암흑의 판사, 암흑의 검사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요. 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업자들의 또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죠. 증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판검사는 급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고위급이죠. 고검장 이상급. 고검장 이상요? 네. 네. 검사장 나오고요. 네. 검사장도 있고 고검장도 있다고요? 네.
야, 그래요? 판사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 기억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에 네. 검사장급 내지 고검장급 검사 여러 명이 등장을 한다. 네. 그리고 같이 골프를 쳤고 100만 원씩 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혹시 이 대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골프를 치고 돈을 준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협조를 구했고 네. 다거나 아니면 남욱이 검찰 조사를 받아 가보니까 검사장님이 전화를 수사관한테 하셨더라고요. 예. 수사관이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요? 수사관이 검사장 전화를 받고 잘못 불렀다 미안하다 무혐의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지금까지 검찰은 그래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장급 고검장급에 네. 대한 조사는 일체 없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네, 바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계 그 기사가 나오고 로비 기사가 나오고 예. 갑자기 이렇게 막 수사가 막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며칠 만에 그렇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2021년 10월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술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놔두고 있다가 1년 넘은 이 시점에 갑자기 그걸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법조인에 대한 로비도 그때 진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수사를 하냐 마냐는 또 이제 검사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네. 이른바 거기에 등장하는 검사장급 고검장급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검찰하면 암묵의 라인, 네. 암묵의 사단 이런 이야기가 많이 붙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면면이 있습니까? 아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지금은 나오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검장이거나 뭐 검사장이었거나 했으면 지금 대부분 퇴직을 하신 거죠. 지금은. 네. 야, 근데 검찰이 일체 손을 안 댔다 수사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게 남욱 변호사는 이 관련 대목에 대해서 2021년 10월에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도 네, 있다.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진술이 된 건데 그냥 놔뒀던 거죠. 이거는 네. 그러면 결국은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은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검찰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하나 네. 좀 또 궁금한 게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고유명사처럼 수없이 많이 돌았는데 네. 이 녹취록이 입수한 언론사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보도가 이제 일부 파편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전문을 입수한 게 아니라 네. 부분만 쪼가리만. 제 기억에 작년 초에 한국일보가 입수를 했다면서 이렇게 여러 보도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일보가 대장동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이렇게 약간 보도를 하면서 좀 논란이 컸었잖아요. 근데 녹취록 전문을 보면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그분은 없어요. 아, 그분이라는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그분 녹취록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2021년 10월에 동아일보가 녹취록에 그런 발언, 김만배의 발언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녹취록에 그분이 없는데.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이란 단어는 인칭 대명사로 그분이지. 그렇죠. 1호의 차명 지분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녹취록을 그래서 전문을 보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죠. 맥락상 이게 네. 그 숨어 있는 천화동인 1호의 네. 지분 소유자다라는 뜻으로 그분이 아니라는 네. 겁니까? 네. 이야,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언론사가 이걸 입수를 했다면 쭉 읽어보면 나오는 게 이른바 특종거리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내지 물론 확인 취지는 거쳐야 되지만. 근데 보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아예 없지는 않고 대선 전에도 일부 보도가 있고 저도 그때 당시 JTBC에 있을 때 일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10월달에 뉴스타파를 옮기고 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증거 기록을 입수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한국일보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오보를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끊고 자, 네. 그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인터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조금 좀 본방에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인터뷰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좀 네.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렸는데 중견 기자 3명이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사람은 6억이었는데 오늘 또 3억 추가로 9억이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한겨레 기자는.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은 뭐 8천만 원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9천만 원 받았고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한 명은 또 뭐 명품 구두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게 전부 다 정영학 녹취록에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녹취록에는 구체적으로 기자가 누구고 매체가 어디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름은 안 나오고. 근데 김만배 씨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대선을 앞둔 2021년 2월 시점에 야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거 빨리 대장동 준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준공이란 건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끝내야 수익을 다 빼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준공 빨리 해야 된다. 대선이라는 큰 산을 못 넘을 거다. 왜냐?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았다. 주위에서.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성남시 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이 나를 찾아와서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 네. 그러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사도 야 이제 더 이상 못 막아. 돈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어느 정도 이제 2019년, 20년까지 막아오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김만배는 회사 돈을 계속 대여금 형식으로 빼냅니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아직 그러니까 갚은 거를 감안했을 때 한 240억 정도가 지금 용처 파악이 잘 안 돼요. 아직도? 네. 240억? 네. 근데 또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영학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돈으로 약속 그룹을 내가 지불했어. 약속 그룹? 그러니까 지금 50억 클럽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50억 클럽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6명인데 그 외에 뭐 성남시 의원이랄지 뭐 다른 분들이 또 있어요. 보면 녹취록에 합쳐보면 한 11명 정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속 그룹이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고 그 사용처가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어를 파악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당연히. 사건의 전모가.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만배의 은닉 자금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빼낸 돈이에요. 그 돈으로 누구 주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숨겨놓은 돈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 전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빼내서 뿌린 돈. 네, 만든 비자금. 그게 그럼 어디로 갔냐? 그 사용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약속 그룹에 그 이른바 언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지금 말하신 그 언론인들에 대한 로비, 방금 오늘 저희가 뉴스타파 보도한 법조인들에 대한 로비는 어떻게 보면 뭐 최고위직 무슨 50억 클럽에 뭐 있는 분들은 정말 최고위직 아닙니까? 뭐 전직 검찰총장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고 김만배가 이제 서초동에서 법조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상적인 로비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보험 같은. 네, 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일상적으로 어떻게 9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액수가? 그 녹취록에 보면 돈을 주기도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받아서 주기도 했어. 분양 받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이분들이 대장동 업자들이 한 게 바로 땅만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 분양 받아줬다는 게 대장동 아파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그 미계약분 아파트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감안했을 때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분양 받은 걸로 해서 돈이 오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9억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시세는 한 14억, 15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2배로 됐네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걸 보면서 검찰이 이 사실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일단 그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에 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20일에 남욱이 검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만배영이 그랬는데 말을 했는데 그 돈을 빌려준 기자와 뒤늦게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 뒤늦게. 이제 본인도 안 거죠. 이게 적발될 수 있다는 걸.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 차용증 보시면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아실 겁니다. 검사한테 차용증을 보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수사에 그게 2021년 10월 20일이죠. 10월? 네.
근데 거의 더 이상 확인은 안 한 거죠. 묵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조인에 대한 그 상식 아주 그냥 거의 보면 100만 원씩이란 건 굳이 용돈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골프장에서 이제 내기 골프 형식으로 이렇게 뇌물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100만 원씩 나눠주고 누구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샀거든요. 그 정영 녹취록이 나옵니다. 어디 걸 사는지도. 그럼 그 골프장의 이용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기초 수사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수사의 ABC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했는데 그걸 갑자기 왜 했냐고 왜 하느냐? 예, 저는 그게 왜 이 타이밍에 근데 이걸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김만배 씨에 대한 은닉 자금을 계속 수사하는 상황에서 너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주겠다 이게 아닐까요? 압박용이다. 네,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 은닉했던 어떤 주변 인물 2명인가도 구속한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언론인들을 터뜨린 거다. 김만배 압박용으로.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볼 때 그럼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은닉 자금 수사는 안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욱도 보면 그 진술에서 뭐라고 하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듣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었다? 근데 아시겠지만 남욱은 그때 당시 JTBC 제가 있을 때 JTBC가 그 굉장히 어렵게 화상 인터뷰를 먼저 했고 단독 인터뷰했죠. 예. 그리고 미국에 찾아가서 어렵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그때 JTBC는 어렵게 했는데 조선일보와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기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이거 수사 못할 거다.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돈을 김만배한테 너무 많이 받아서 수사 못할 거라고 나한테 그랬다. 그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요? 이건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사 검사와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한 얘기예요. 피의자 신문 조사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남욱이?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뿐만이 아니고 법조계 검사와 판사 정말 받은 거냐 이거.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그 법조인 그 법원과 검찰을 출입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언론인은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검사는 터뜨릴까요? 검찰이 수사할까요?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골프장 내역이랄지 상품권 같은 경우에 뭐 추적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김만배 씨가 주로 돈을 주는 방식은 대여금이에요. 빌려주는 걸로. 사실 빌려주고 한 10년 후에 유야무야 되고 안 갚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지만 그럼 머니투데이 홍성군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이분은 마찬가지로 두 아들에 대해서 49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1억이 모자라는 50억이네요. 근데 경찰은 그 부분 수사를 또 안 했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한데 왜 경찰은 2019년에 50억 받았다 갚은 것만 수사를 하고 2021년에는 49억을 받았는데 갚은 시점이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예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준 거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남욱이 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네. 홍성군 회장한테도 49억이 갔고 예.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대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수사라인의 일부 개편도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전 수사팀이나 지금 수사팀이나 그러니까 그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뒤로 제끼는 건 역시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한 가지 바뀐 건 하나입니다. 딱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장동 그렇죠. 이재명 관련해서는 그렇죠. 제가 볼 때 무슨 뭐 이기성 분양업자 이기성의 뭐 내용 증명이랄지 뭐 녹음 파일이랄지 이거 2021년 처음에 수사할 때 다 검찰이 파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다 했던 것 중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꺼내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수사를 할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자, 유동규 씨와 그 남욱 씨의 어떤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진술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만배한테 들었다. 네네. 김만배한테 들었다. 거의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저희도 그걸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만약에 입을 안 연다면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그런 발언이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증언서 가치를 갖습니까? 아니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영학 녹취록을 유력한 증거라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한 5개월 동안 이걸 틀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들어야 된다. 그랬던 검찰이 갑자기
정혜왕 녹취록에는 유동규가 저 천화동 1호의 차명 지분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줄지 5가지 방안을 또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녹취록에서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갑자기 428억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나눠 갖기로 했다라고 된 건데 그건 이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 얘기는 만약에 김만부가 지금에 와서 맞다라고 해도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럼 진술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거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정혜왕 녹취록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물증, 예를 들면 428억 원의 지분 약정서를 입증하는 약정서랄지 물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입을 열어봤자 어떤 그 입증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검찰이 그런 물증, 예. 어떤 문건이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대장동 수사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별로 나오는 얘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해서 수사할 때도 검사가 파악한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야 이게 증거가 있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뭐 진술만 하라고 하니까 뭐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물증. 왜냐하면 정진상과 김용이 지금 뇌물 혐의가 있고, 그렇죠. 예, 정치자금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개인이 어떤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친한 사이고 녹취록에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옆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녹취록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렇다면 유동규가 분명히 누구한테 전달한 정황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찰은 정진상이라고 특정을 한 거고 정진상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진상이 아니더라도 누군 받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황상으로. 그렇죠. 근데 검찰이 보면 그때 근데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시각에 정진상이 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유죄는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령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고 그것이 최종 그러면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전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범죄 금액이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4천만 원 뇌물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1조짜리 이익이 난 사업에 2억 4천 받고 해준 거야?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428억 원에는 약정설이 돼야 돼요. 428원 약정설이 입증을 못하면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이나 정치자금 이거는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누구보다도 파워풀했을 사람을 정진상 실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50억이 건네갔네 어떠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언론인 같은 경우도 9억이 건네갔다는데 딸랑 2억 4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그 몇 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자금책 조우용은 왜 282억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진상 김용보다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참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줄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줄기를 따라가는데 뭔가 지금 가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지금 봉지욱 기자의 말씀을 쭉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종합하면 그런 건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이 사건 잘 모릅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양대 축이 있다면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 측과 정말 이게 연관이 돼 있느냐. 지금 검찰은 아예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검찰의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50억 클럽의 존재예요. 지금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전 의원 빼고는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 특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녹취록에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고 검장님 엄청 고마워합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활약상이 전혀 안 나온다. 있어요. 활약상도 약간 거기 녹취록에 나오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한 거고 이분 또 딸 같은 경우 아파트만 이제 특혜 분양 받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11억 원 대여금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법 위반 혐의로만 지금 그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그 회사에서 11억 원씩 빌려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회사 있으면 사내복지가 되게 좋은 그렇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제3자 뇌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제3자. 네. 결국 이게 박영수 전 특검까지 연결되는 돈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요 며칠 사이에 막 그 로펌 수임료로 뭐 120억? 네. 그랬다가 일부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녹취록에 보면 대선을 전후로 사건이 불거질 거라고 김만배 씨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021년 4월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수사기관에 인지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그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지했냐면 김만배 씨가 돈을 빼내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큰 단위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나 있었고 이건 언론에 나오지는 않은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가 또 투서를 넣었더라고요. 그쯤에. 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적발이 안 되고 넘어간 거죠.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 정도 사건이 2021년 4월에 있었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건 9월이거든요. 네. 5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엄청난 거를 지금 확보를 하셨고 계속 그러니까 뭔가 릴레이로 계속 연타로 보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다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좀 더 보도에 길게 활용할 수 보도를 있죠. 많이 했다 뿐이지 저보다 훨씬 더 이 사건에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시고 언론사 중에 보면 정영학 녹취록이 있으면 어떤 뭐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크로스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네, 크로스 체크하면 오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물론이죠. 또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이름들도 꽤 있어요.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아는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계가 나서야 네, 된다. 그래갖고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처럼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취재하면 네. 정말 좀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고요. 예.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언론 기사만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매체는 뭐 이 말을 하고 저 매체는 저 말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보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대장동 10년 개발사의 비사 스토리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사가 담겨 있는. 한번 보시면 쭉 보시면 뭐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재밌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민 정신이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를 또 분석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또 어떤 취재 조사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